지난 시간 여러 영상을 통해 반도체란 무엇인지부터 트랜지스터의 개념까지 반도체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아는 반도체라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라는 우리가 이미지로는 자주 접해서 뭔가 익숙한 원판에 회로를 새기고 잘라내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실리콘 웨이퍼라는 동그란 원판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을 시작하는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등 모든 반도체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일반적으로는 실리콘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는 실리콘 원료에서 시작하여 원판 모양의 웨이퍼를 만들고 이 실리콘 웨이퍼에 무언가를 짬뽕하고 올려가며 제품을 만드는 형식인 겁니다. 즉 반도체 제조 공정의 맨 처음은 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실리콘 웨이퍼 제조부터 반도체를 어찌 만드는지까지를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아주 자그마한 건물을 짓는 과정입니다. 건축이랑 반도체 제조 공정이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토양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에서부터 뭔가를 쌓아 올라간다고 했었죠? 이러한 건축에서 토양을 만드는 과정, 즉 반도체 공정의 첫 단계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웨이퍼 제조 공정은 인곳 만들기, 인곳 절단, 연마, 세척의 과정을 거치는데 빠르게 설명하면 실리콘 덩어리들을 마그마처럼 녹여서 통 안에 넣고 통 끝에 단결정 실리콘을 소수 집어넣습니다. 이후 천천히 돌려가며 굳히면 통 끝에 집어놓은 단결정 실리콘에 액체 실리콘이 막 달라붙으면서 거대한 단결정 실리콘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반도체는 단결정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점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인곳은 다이아몬드 와이어라는 다이아몬드 칼과 다이아몬드 그라인더와 같은 공구로 잘리고 연마되어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 웨이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웨이퍼는 세척과 검사를 거쳐 반도체 제조회사로 옮겨지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시네츠, 한국의 SK실리콘은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들이며 이러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웨이퍼는 삼성전자, 인텔 혹은 TSMC와 같은 반도체 제조회사로 납품됩니다. 삼성전자, 인텔, TSMC, SK하이닉스 등은 앞서 살펴봤던 웨이퍼의 이런저런 공정을 통해 반도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완제품 제조회사에서의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공정은 앞서 말한 웨이퍼의 물질을 쌓고 깎고 여러 공정을 거쳐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며 후공정은 이렇게 웨이퍼 위에 새겨진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회로로 연결하고 포장하고 제품으로 마무리 짓는 공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전공정은 건물을 짓는 공정이고 후공정은 건물이 이상한 점이 없나 확인도 하고 군데군데 배관도 연결하고 이런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선 반도체 전공정은 회로 설계, 포토마스크 제작, 이후에 CMP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드라이 에치, 웹 에치와 같은 에칭 공정, 확산 및 이온 주입 공정, CVD와 같은 증착 공정, 금속 배선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공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공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통합했을 때의 반도체 8대 공정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나름대로 건축과 비교하기 위해 공정 순서를 조금 임의로 선정한 점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서 제가 말했던 전공정들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에서 빌딩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이 반도체에서도 우선 이 구조물을 어찌 만들지 회로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럼 이 회로 설계도를 반도체 공정에서는 어디에 그리면 될까요? 반도체 구조물이 나노미터로 눈에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뭔가 설계도를 손으로 종이에 그리기는 매우 힘들어 보여요. 사실 초창기 반도체 회로는 사람이 실제 손으로 그렸으나 이제 너무 작고 복잡한 반도체는 사람이 그리기 거의 불가능하기에 컴퓨터로 도면을 설계하며 이 도면은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빌딩의 층층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겹으로 제작이 됩니다. 또한 이 도면은 종이가 아닌 마스크라는 물질에 새겨지게 되는데 이 마스크를 만드는 공정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로를 설계하면 본 회로가 그려진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이때 마스크는 석영 위에 크롬이 올라간 형태이며 크롬은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크롬이 없는 공간은 빛이 투과됩니다. 이 빛이 투과되는 공간과 빛이 차단되는 공간을 구분하여 나중에 웨이퍼 위에 패턴이 새겨지게 되는데, 예컨대 빛이 차단되는 부분을 검정색, 빛이 통과하는 부분을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빛이 차단되는 부분을 통해 회로도가 그려진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회로를 설계하고 설계된 회로를 석영이라는 종이에 그려내게 됩니다. CMP 공정은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을 의미하며 이를 해석 시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이 됩니다. 즉 CMP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며 평탄화를 하는 공정을 뜻합니다. 건물을 올리기 전에 토지가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면 건물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미세한 물질이기에 웨이퍼가 평탄하지 않으면 웨이퍼 위에 뭔가 물질의 층을 올릴 때 불균일하게 올라가며 이는 반도체의 특성을 매우 저하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반도체 제조 시 CMP 공정이 중간중간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CMP 공정은 반도체 공정에서는 토목공사와 비슷한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러한 CMP 공정은 웨이퍼에 물질을 쌓아 올릴 때마다 평평하게 그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 올리는 공정 이후에 계속 같이 진행된다는 점 참조 부탁드려요. 웨이퍼의 얇은 산화막을 쌓는 공정을 산화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산화막은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웨이퍼 사이사이에 회로가 그려지며 후에 배선이 생길 때 배선 사이 전류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산화막은 불순물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하는데, 나중에 이 산화막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웨이퍼 부분에만 원하는 이온을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산화공정에서는 웨이퍼 전체에 산화막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산화막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산화막을 남기고 원치 않는 부분의 산화막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다음의 공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포토 공정은 설계된 회로를 웨이퍼에 실제로 새기는 공정입니다. 건축에서는 그려진 도면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 틀을 나누는 과정과 같습니다. 포토 공정에서는 웨이퍼 위에 감광액을 도포한 다음에 그 위에 앞서 제작한 마스크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이후 웨이퍼 전면에 빛을 쏘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마스크의 투명한 부분은 빛이 투과되고 크롬이 도포된 부분은 빛이 차단되게 됩니다. 이때 빛이 투과된 부분의 감광액은 빛을 만나 성질이 변하는데, 예컨대 빛을 만난 부분의 감광액이 굉장히 약하게 변한다면 특정 화학물질로 이 약한 부분만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빛을 만난 부분의 감광액이 굉장히 강하게 변한다면 특정 화학물질로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감광액을 남기게 되면 이 감광액은 아래 산화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공정을 가봅시다. 식각 공정은 물질을 깎아내는 공정을 의미해요. 건축에서는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식각 공정에서는 웨이퍼에 쌓인 물질 중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물질을 남기고 원치 않는 부분의 물질은 전부 도려내게 되는데, 예컨대 앞선 포토 공정에서의 감광액은 식각 공정에서 아래 물질이 깎이지 않게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돼요. 따라서 산화 공정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산화막은 식각 공정에서 감광액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실리콘에 보다 전류를 쉽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불순물 이온을 순수 실리콘에 주입해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실리콘에 3가 원소 혹은 5가 원소를 집어넣어 N형 혹은 P형 반도체를 만들어야 실리콘의 전기적 특성이 부여되는데, 이러한 원소들은 이온 주입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주입됩니다. 이때 불순물 주입을 위해 실리콘에 이온 빔을 쏜 다음에 열을 통해 불순물을 실리콘 내부로 확산시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온 빔을 원하는 부분에만 쏴줘야 됩니다. 여기서 산화막은 불순물이 웨이퍼에 주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온이 주입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순물 반도체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증착 공정이란 내가 원하는 물질을 입히는 공정인데 금속 혹은 절연막 등 원하는 막을 굉장히 얇게 물질 위에 입힙니다. 반도체는 물질을 계속 쌓아가는 공정이기에 증착 공정을 통해 원하는 물질을 계속 웨이퍼 위에 입히게 됩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만들어진 반도체 위에 금속선을 연결하는 배선 공정입니다. 여기서 금속은 텅스텐, 알루미늄, 구리 등이 쓰이는데 앞에 포토마스크 공정에서부터 증착 공정까지를 계속 반복하며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부위에 설계한 대로 쌓을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 공정은 산화 공정부터 증착 공정까지를 끊임없이 이용하며 물질을 쌓고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평탄화를 하고 또 다른 원하는 물질을 쌓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금속으로 반도체에 배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정 공정은 반도체 한 사이클 공정이 끝나면 잔류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중간중간 잔류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에 세정 공정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CMP 공정 다음에 세정 공정이 위치하게 돼요. EDS 및 패킹 공정은 반도체 후공정으로 부르게 됩니다. 전공정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회로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고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잘라 연결하고 포장하는 공정들인데 EDS 공정은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공정, 패키징 공정은 칩을 자르고 연결하고 포장하는 공정이 됩니다. 패키징 공정까지 완료된 반도체 칩은 패키징 테스트 공정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마침내 제품으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공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히 훑어본 수준이기에 매우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원하는 물질들을 쌓고 깎고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층층이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탄생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번에 또 다른 공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